오늘은 공격수가 넣을 수 있는 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우선 어떻게 넣느냐보다 뭐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가지의 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축구를 할 때 프리킥을 차잖아요. 그래서 선수들이 어디를 주로 많이 차냐면 바람 넣는 데 똥꼬 있죠. 똥꼬를 프리킥을 찰 때 차주면 공의 무게에서 여기가 그래도 미세하게 가장 무게가 좀 더 나가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 공의 흔들림이 더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공을 던질 때 여기 위주로,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. 저희는 이제 던져서 차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여기를 좀 차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서브를 넣기보다는 상대가 누가 약한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세가 누가 더 예쁜지 아니면 컨트롤이 예쁜지를 파악을 해서 우수비가 약한지 자수비가 약한지에 따라서 약한 사람한테 계속 서브를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격수들은 대부분 이제 공격수 쪽에서 서브를 많이 넣잖아요. 그래서 대각선 이왕이면 자수비 왼발 쪽으로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가장 거리도 멀고 효율적인 서브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모서리 쪽으로 한 3개나 4개 정도를 넣고, 그러면 자수비가 사실 옆으로 좀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. 그때 이제 가운데에 한두 개 정도 가끔 그렇게 넣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자수비한테만 서브를 넣었잖아요. 근데 공격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브를 넣을 수 있어요.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서 서브를 넣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상대방은 우수비한테 넣을 거로 계산을 하잖아요. 저는 사실은 서브 위치만 이동을 하지 자수비 왼발 쪽으로 차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것들을 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수들이 서브를 넣다 보면 일부러 상대방에서 흐름을 끊기도 하고 또 우리도 상대방 흐름을 끊기도 합니다. 이때 중요한 거는 약간 템포가 깨졌어요. 그러면 풀스윙으로 서브를 넣기보다는 힘을 약간 조절해서라도 편하게 좀 서브를 넣으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흐름이 끊겼을 때 실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서브를 넣으실 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사격을 하잖아요. 그러면 사격하기 전에 항상 호흡 조절을 합니다. 그래서 호흡 조절을 하시고 서브를 항상 넣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고,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공격수가 서브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상대편이 실점을 했다는 소리죠. 그러면 누가 실점을 했는지, 실점을 한 수비수한테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서브를 넣기 전에 이런 몇 가지의 방법들을 체크를 하시고 이제 서브를 넣을 텐데, 보통 이제 공격수가 넣는 서브는 4가지거든요. 첫 번째는 뭐죠? 발바닥으로 넣는 서브입니다. 그래서 발바닥을 넣는 서브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, 라인은 나갔네.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에 회전이나 바운딩을 좀 크게 하는 발바닥.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, 헤딩을 잘 안 하시는 수비수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로빙으로 해서 회전력을 많이 줘서 멀리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, 그렇죠? 지금 네트에 운 좋게 걸렸지만 발바닥으로 상대 공격수, 그 다음에 하수비 쪽으로 발바닥으로 비벼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,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, 왼발 공격수한테 상대팀이 왼발 공격수예요.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. 근데 왼발 공격수한테 지금처럼 발바닥으로 공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공을 하게 되면, 지금 공격수 자리는 누가 있죠? 토스가 있는 거죠. 토스가 받던가 자수비가 리시브를 하면 공이 사실 토스한테 제대로 안 오는 경우들이 많고 공이 가운데 쏠리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발바닥 공격은 헤딩을 잘 안 하시는 분이나 왼발 공격수일 때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안쪽 가마차기.
가마차기는 밀어차기랑 가마차기가 구분이 되긴 하지만 내가 좀 부담스러울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템포가 끊겼다든가 몸이 덜 풀렸으면 그냥 가볍게 가마차기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무리하게 무회전을 차려고 하시면 실수가 나옵니다. 그래서 무회전 같은 경우는 몸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. 그럼 그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어디? 대각선 하수기한테 자 넣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무회전을 만들어서 좀 넣으시면 좋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넣는 서브가 발랄 서브거든요. 그래서 발랄 서브는 코스는 제가 정해서 넣습니다. 첫 번째는 코스 쪽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상대가 왼발 공격수예요. 그러면 자수비한테 발랄 서브를 넣으면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시브가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. 자, 볼게요. 코스 쪽으로 가볼게요. 네. 오른발잡이는 이렇게 토스 쪽이나 우수비 쪽으로 서브를 넣고요. 왼발 공격수다고 하면 자수비 쪽으로. 그렇죠. 이렇게 회전이 걸리면 리시브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공을 잘 차서 점수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공격수가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발바닥, 가마차기, 우회전, 안축, 그다음에 발랄 서브까지 내가 원하는 데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실수했느냐에 따라서 그 코스를 정확하게 서브를 넣는 것도 보이지 않는 3, 4점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파워를 가장 키울 수 있는 안축의 거리는 사실 서브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축 파워를 키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서브도 많이 넣어보시고 서브의 다양한 기술을 원하는 데다 넣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서브 연습 많이 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